바닥이나 닦는 주제에 네가 무슨 통역이야? 회의실에 비웃음이 터졌습니다. 사장은 청소부 앞에서 코웃음을 쳤고 성공하면 월급 10배 주지. 그 말엔 조롱과 확신이 섞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입을 여는 순간 웃음은 멈췄고 공기는 얼어붙었습니다. 30초 단 30초 만에 사장의 표정이 굳어버린 이유. 그날 모두가 몰랐던 한 청소부의 과거가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사연 시작에 앞서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YS그룹 본사 25층 대회의실의 공기는 팽팽하게 당겨진 활시위처럼 날카로웠습니다. 창밖으로는 서울 도심의 화려한 스카이라인이 펼쳐져 있었지만 회의실 안의 사람들은 숨조차 크게 쉬지 못했습니다. 테이블 상석에 앉은 최민석 사장은 미간을 잔뜩 찌푸린 채 만년필 끝으로 서리를 톡톡 두드리고 있었습니다. 그 규칙적인 소음이 마치 시한폭탄의 초침 소리처럼 들렸습니다. 맞은편에는 프랑스 명품 그룹 르 블랑의 회장단이 팔짱을 낀 채 불만스런 표정으로 앉아 있었습니다. 그들 사이에서 통역실장 박지은은 하얗게 질린 얼굴로 식은땀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은의 목소리가 불안하게 떨렸습니다. 그녀는 덜덜 떨리는 손으로 전자사전을 뒤적였지만 전문적인 기술 용어들이 쏟아지는 상황에서 사전은 무용지물이었습니다. 프랑스 측 수석 엔지니어가 답답하다는 듯 테이블을 내리치며 쏘아붙였습니다. 우리가 묻는 건 공정의 정밀도입니다. 단순한 수치가 아니라고요. 이 통역사는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는 겁니까? 물론 지은에게는 그 말이 그저 빠른 쌀라쌀라 소리로만 들렸습니다. 지은은 억지 미소를 지으며 민석을 바라보았습니다. 사장님, 저쪽에서 가격 조정을 원하는 것 같습니다. 민석의 눈썹이 꿈틀했습니다. 가격? 기술 제휴 미팅에서 가격 이야기가 왜 나와? 제대로 들은 거 맞아? 아, 네. 뉘앙스가 그렇습니다. 아주 까다롭게 구네요. 회의실 구석, 커다란 화분 뒤에서 대걸레를 밀던 영숙의 손이 순간 멈칫했습니다. 낡은 회색 작업복에 고무장갑을 낀 그녀는 투명 인간처럼 바닥을 닦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귀에는 프랑스 엔지니어의 말이 선명하게 박혔습니다. 가격이 아니라 핵심 기술인 나노 코팅의 균일성을 묻고 있었습니다. 저걸 가격 문제로 통역하다니 협상을 깨겠다는 것과 다름없었습니다. 영숙은 자신도 모르게 입술을 달싹였습니다. 쯧쯧, 그게 아닌데. 작지만 분명한 혀차는 소리였습니다. 적막한 회의실에서 그 소리는 유독 크게 울렸습니다. 민석의 고개가 획 돌아갔습니다. 날카로운 눈빛이 구석에 처박힌 청소부에게 꽂혔습니다. 이미 화가 머리끝까지 나 있던 민석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뭐야, 지금? 민석은 성큼성큼 걸어 영숙의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영숙은 급히 허리를 숙였지만 민석의 분노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청소부가 왜 여기 있어? 회의 중엔 들어오지 말라고 했잖아. 죄송합니다. 물을 쏟았다는 호출을 받고. 핑계대지 마. 그리고 방금 혀 찼어? 감히 누가 누구 앞에서 혀를 차? 민석은 홧김에 영숙이 들고 있던 무량동이를 발로 걷어찼습니다. 쨍그랑 소리와 함께 더러운 구정물이 영숙의 낡은 작업화 위로 튀었습니다. 회의실 안의 모든 시선이 영숙에게 쏠렸습니다. 박지은은 안도하며 이 상황을 즐기는 듯 입꼬리를 살짝 올렸습니다. 영숙은 묵묵히 튀어오른 물방울을 닦으려 허리를 굽혔습니다. 그 모습이 민석의 비틀린 심기를 더 자극했습니다. 바닥이나 닦는 주제에
지금 우리가 하는 말이 우스워? 네가 뭘 안다고 평가질이야? 왜 대답이 없어? 벙어리야? 아니면 네가 통역이라도 하겠다는 거야? 민석은 코웃음을 치며 영숙을 내려다보았습니다. 그의 눈에는 늙고 가난한 자에 대한 혐오가 가득 차 있었습니다. 좋아. 어디 한번 해보시지. 네가 저 사람들 말 알아듣고 통역하면 내 월급의 10배를 주지. 현금으로 바로 쏴주겠어. 그것은 명백한 조롱이었습니다. 박지은과 임원들 사이에서 킬킬거리는 웃음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민석은 영숙의 코앞까지 얼굴을 들이밀며 으르렁거렸습니다. 못하면 당장 짐 싸서 꺼져. 내 눈앞에서 영원히. 영숙은 천천히 허리를 폈습니다. 굽어있던 등이 꼿꼿하게 펴지자 그녀의 키는 의외로 컸습니다. 헝클어진 머리카락 사이로 드러난 눈빛은 방금 전까지 졸이던 청소부의 눈이 아니었습니다. 안경 너머 서늘한 눈동자가 민석을 정면으로 응시했습니다. 사장님, 그 약속 지키시는 겁니다. 영숙의 목소리는 낮지만 단단했습니다. 민석이 뭐라 대꾸하기도 전에 영숙은 고개를 돌려 프랑스 회장단을 바라보았습니다. 회장님, 오해를 바로잡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순간 회의실의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민석의 입이 벌어졌고 박지은의 눈은 튀어나올 듯 커졌습니다. 영숙의 입에서 흘러나온 것은 단순한 프랑스어가 아니었습니다. 정확한 발음, 우아한 억양, 그리고 상대를 압도하는 품격 있는 어휘였습니다. 영숙은 프랑스 엔지니어를 향해 부드럽게 말을 이었습니다. 귀하께서 질문하신 것은 나노 코팅의 균일성에 대한 것이지요? 저희 기술은 0.01% 미만의 오차 범위를 보장합니다. 프랑스 회장의 굳어있던 표정이 순식간에 풀렸습니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영숙에게 다가왔습니다. 바로 그겁니다. 내가 듣고 싶었던 게 그거예요. 드디어 말이 통하는 사람이 있군. 영숙은 여유로운 미소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는 멍하니 서 있는 민석에게 시선을 돌리지도 않은 채 한국어로 차분하게 통역했습니다. 기술적인 우려를 표하셨습니다. 공정 오차 범위에 대한 확답을 원하십니다. 사장님이 지난주 결제하신 기술 보고서 3페이지 두 번째 항목을 말씀하시면 됩니다. 민석은 홀린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영숙은 민석의 대답을 기다리지도 않고 이미 알고 있다는 듯 프랑스어로 유창하게 추가 설명을 덧붙였습니다. 바이어들은 연신 위내, 내를 외치며 감탄했습니다. 박지은은 다리가 풀려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그녀가 쩔쩔매던 1시간의 회의가 영숙의 개입 3분 만에 완벽한 합의점에 도달했습니다. 프랑스 회장이 영숙에게 손을 내밀었습니다. 당신은 정말 훌륭하군요. 이름이 뭡니까? 영숙은 잠시 그 손을 바라보았습니다. 거칠고 물에 퉁퉁 부른 손, 굳은 살이 박인 그 손을 내밀어 프랑스 회장의 손을 잡았습니다. 짧고 단단한 악수였습니다. 저는 그저 청소부입니다. 이름 같은 건 기억하실 필요 없습니다. 영숙은 프랑스어로 정중히 거절한 뒤 바닥에 뒹굴던 대걸레를 다시 집어들었습니다. 그리고 넋이 나간 민석을 향해 고개를 까딱였습니다. 계약은 성사된 것 같네요. 그럼 전하던 청소가 남아서 이만. 영숙은 대걸레를 밀며 유유히 회의실 문을 열었습니다. 민석은 그녀의 뒷모습을 잡으려 손을 뻗었지만 영숙은 뒤도 돌아보지 않고 닫히는 문 뒤로 사라졌습니다. 회의실에는 침묵만이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민석의 얼굴이 서서히 붉게 달아올랐습니다. 그것은 수치심이었고 동시에 전율이었습니다. 복도로 나온 영숙은 비상구 계단으로 급하게 몸을 숨겼습니다.
층계참 구석에 쭈그리고 앉은 그녀의 다리가 사시나무 떨듯 떨리고 있었습니다. 후, 후, 심장이 터질 것만 같았습니다. 방금 전까지의 도도함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가슴을 움켜쥐었습니다. 5년, 무려 5년 만이었습니다. 프랑스어가 혀끝에서 춤을 추던 그 감각, 상대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협상을 리드하던 그 짜릿함, 잊고 살았던 과거의 영광이 혈관을 타고 뜨겁게 흘렀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차가운 계단 바닥이었습니다. 한영숙 씨, 거기서 뭐해? 청소 반장의 앙칼진 목소리가 비상구 문을 열고 날아들었습니다. 영숙은 화들짝 놀라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사장님이 화내셨다면서? 미쳤어? 왜 회의실에 기어들어가서 난리야? 심할서 쓸 각오해. 죄송합니다. 물을 쏟았다고 해서. 변명하지 마. 나이 먹어서 눈치도 없나. 빨리 3층 화장실이나 가서 휴지 채워. 반장은 영숙의 어깨를 거칠게 밀치고 사라졌습니다. 영숙은 비틀거리며 벽을 짚었습니다. 그때 주머니 속에 휴대폰이 진동했습니다. 액정에는 행복해시라는 글자가 떠 있었습니다. 비톡촉 문자였습니다. 한영숙 고객님, 금일 이자 미납 씨 자택 방문 예정입니다. 달수 남편분 보증 채무. 영숙의 눈앞이 아득해졌습니다. 방금 전 느꼈던 희열은 순식간에 증발하고 돈이라는 무거운 족쇄가 발목을 잡아 끌었습니다. 그녀는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의 초라한 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희끗한 머리, 낡은 작업복, 굽은 어깨, 월급의 10배. 민석이 뱉었던 말이 귓가를 맴돌았습니다. 자존심 따위는 개나 줘버리고 그 돈을 받아야 했습니다. 당장 딸아이의 학비와 남편이 들이민 사채 이자를 막으려면 그 돈이 절실했습니다. 영숙은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드는 고통이 현실을 일깨웠습니다. 영숙은 화장실 거울을 향해 낮게 중얼거렸습니다. 그래, 난 청소부야. 돈 주면 뭐든 해야지. 그녀는 눈물을 삼키며 다시 대걸레를 꽉 쥐었습니다. 복도 끝에서 다른 청소부들이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들었어? 영숙 씨가 사장님한테 대들었대. 어머, 미쳤나 봐. 곧 잘리겠네. 비웃음 섞인 소문은 25층에서 1층 로비까지 엘리베이터보다 더 빠르게 퍼져나가고 있었습니다. 한편 사장실에서는 고성이 오가고 있었습니다. 박 실장, 그게 통역이야? 민석은 결제판을 바닥에 집어던졌습니다. 서류들이 눈송이처럼 흩날렸습니다. 박지은은 무릎을 꿇고 싹싹 빌고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사장님. 제가 어젯밤에 잠을 잘 못 자서 컨디션이. 컨디션? 야, 저 아줌마는 바닥 닦다가 와서도 완벽하게 해냈어. 너 유학파라며? 학위 어디서 샀어? 민석의 예리한 지적에 지은의 어깨가 흠칫 떨렸습니다. 그녀의 눈동자가 불안하게 흔들렸습니다. 민석은 지은의 꼴을 보기도 싫다는 듯 손을 휘저었습니다. 나가. 심할서 써오고 이번 계약건에서 손떼. 사장님, 한 번만 기회를. 나가라고. 지은이 울면서 뛰쳐나가자 민석은 소파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그는 머리를 감싸쥐었습니다. 아직도 심장이 쿵쿵거렸습니다. 그 청소부의 눈빛, 자신을 내려다보던 그 오만하고 당당한 눈빛이 잊히지 않았습니다. 비서실장, 민석이 낮게 불렀습니다. 그림자처럼 서 있던 비서실장이 다가왔습니다. 네, 사장님. 그 청소부 한영숙이라고 했나? 인사 기록 카드 가져와. 당장. 이미 준비했습니다. 비서실장이 태블릿을 내밀었습니다.
민석은 거칠게 화면을 넘겼습니다. 하지만 기대와 달리 이력서는 너무나 평범했습니다. 최종 학력 고등학교 졸업, 경력 식당 운영 5년, 건물 미화 2년. 특이사항란은 비어 있었습니다. 이게 다야? 말이 안 되잖아. 그 정도 불어 실력은 2년 공부해서 되는 게 아니야. 전문 용어까지 알던데. 민석은 의심 가득한 눈으로 허공을 노려보았습니다. 뒷조사해. 과거에 뭐 하던 여자인지 샅샅이 뒤져. 하나도 빠짐없이. 알겠습니다. 그리고 내일 아침 내 방으로 부르라고 해. 민석의 입가에 비릿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월급 10배 달라고 떼쓰러 오겠지? 재미있겠어. 하지만 민석은 몰랐습니다. 자신이 건드린 것이 단순한 청소부가 아니라 잠자고 있던 호랑이의 코털이었다는 것을. 창밖에는 어둠이 깔리고 있었고 YS그룹 사옥의 불빛들 사이로 영숙은 무거운 대걸레를 밀며 묵묵히 복도를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그림자가 복도 바닥에 길게 드리워졌습니다. 그것은 마치 거대한 날개를 웅크린 새의 형상처럼 보였습니다. YS그룹 본사 25층, 새벽의 고요가 채 가시지 않은 복도에는 벌써부터 심상치 않은 기류가 흐르고 있었습니다. 엘리베이터가 층마다 설 때마다 직원들의 입에서는 하얀 입김처럼 소문이 뿜어져 나왔습니다. 그 소문의 중심에는 어제 회의실에서 기적을 행한 청소부 한영숙이 있었습니다. 야, 들었어? 그 청소 아줌마 정체가 뭐야? 몰라. 인사팀 김대리 말로는 이력서가 백지라던데? 고졸의 식당 아줌마 출신이래. 말도 안 돼. 내가 불어 좀 하는데 어제 그 아줌마 발음은 그냥 원어민 수준이 아니었어. 뉴스 앵커 같았다니까? 혹시 회장님이 숨겨둔 비밀병기 아니야? 비밀병기가 똥걸레를 왜 빨아? 그냥 미친 사람이거나 어디서 주워 들은 거겠지. 직원들은 영숙이 지나갈 때마다 목소리를 낮추면서도 힐끔거리는 시선을 거두지 않았습니다. 그 시선들은 호기심보다는 이질적인 존재에 대한 경계심과 조롱에 가까웠습니다. 영숙은 그 따가운 시선들을 등 뒤로 느끼며 묵묵히 청소 카트를 밀었습니다. 바퀴가 굴러가는 드르륵 소리가 오늘따라 유난히 크게 들렸습니다. 그녀는 짐짓 아무렇지 않은 척 허리를 꼿꼿이 세웠지만 카트 손잡이를 잡은 손에는 핏기가 없을 정도로 힘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오전 10시 영숙이 3층 탕비실에 들어섰을 때였습니다. 탕비실 안은 커피 향과 함께 직원들의 잡담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박 실장님 어제 완전 깨졌잖아. 얼굴 봤어? 사색이 돼서 나가던데. 그러게. 낙하산줄 끊어지는 소리가 여기까지 들리더라. 여직원들이 낄낄거리다 영숙을 발견하고는 황급히 입을 다물었습니다. 개수대 앞에 선 영숙이 고무장갑을 끼려는데 등 뒤에서 또각또각 날카로운 하이힐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소리는 정확히 영숙의 등 뒤에서 멈췄습니다. 비키세요, 좁으니까. 차가운 목소리의 주인은 박지은이었습니다. 어제와 달리 완벽하게 세팅된 머리와 화장, 그리고 명품 투피스를 입고 있었지만 눈빛만은 도끼로 번들거리고 있었습니다. 영숙이 옆으로 한 걸음 비켜서자 지은은 커피 머신에서 갓 내린 뜨거운 아메리카노 머그잔을 집어들었습니다. 지은은 영숙의 옆을 지나치는 척하더니 손목에 힘을 툭 풀었습니다. 아! 철퍼덕. 검은 액체가 영숙의 회색 작업복 바지와 낡은 운동화 위로 쏟아졌습니다. 뜨거운 김이 확 피어올랐습니다. 영숙은 뜨거움에 미간을 찌푸리며 뒤로 물러섰지만 이미 바지 밑단은 흉하게 젖어버린 뒤였습니다. 탕비실에 있던 직원들이 어머 하며 입을 가렸지만
아무도 영숙을 도와주려 하지는 않았습니다. 지은은 입가에 비릿한 미소를 띠며 고개를 까딱였습니다. 어머, 손이 미끄러졌네. 죄송해요, 여사님. 안 다치셨죠? 사과는커녕 명백한 조롱이었습니다. 지은은 휴지 한 장을 뽑아 영숙에게 던지듯 건네며 덧붙였습니다. 빨리 닦으세요. 냄새나니까. 영숙은 바닥에 떨어진 휴지를 줍지 않았습니다. 대신 구석에 세워둔 대걸레를 가져와 묵묵히 바닥에 쏟아진 커피를 닦기 시작했습니다. 그녀가 허리를 숙여 걸레질을 하려는 순간 지은의 뾰족한 구두굽이 걸레 머리를 꾹 밟았습니다. 영숙의 손이 멈췄습니다. 걸레는 꼼짝도 하지 않았습니다. 영숙은 천천히 고개를 들어 지은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지은은 허리를 숙여 영숙의 귓가에 얼굴을 들이밀고 뱀이 혀를 날름거리듯 속삭였습니다. 주제 파악 좀 하세요. 어제 운 좋게 아는 단어 몇 개 나왔다고 우쭐해지셨나 본데 여긴 당신 같은 밑바닥 인생이 설치는 곳이 아니야. 알아들어? 지은의 눈동자는 불안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분노가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무능함이 탈로 날지 모른다는 공포, 그리고 자신보다 하등하다고 여겼던 존재에게 압도당했다는 열등감이 뒤섞인 감정이었습니다. 영숙은 지은의 눈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밟힌 걸레를 억지로 빼내려 하지 않고 낮지만 단단한 목소리로 응수했습니다. 운이 아니라 실력입니다, 실장님. 뭐, 이게 진짜. 그리고 바닥 청소 감독하실 시간에 본인 불어 실력부터 키우시는 게 좋겠군요. 어제처럼 망신당하기 싫다면 말입니다. 회장님이 다음엔 용서하지 않으실 것 같던데요. 지은의 얼굴이 잘 익은 토마토처럼 붉게 달아올랐습니다. 그녀가 분을 참지 못하고 손을 들어 올리려던 찰나 탕비실 문이 열리며 비서실장이 들어왔습니다. 한영숙 씨, 사장님이 찾으십니다. 지금 당장 사장실로 오세요. 지은은 황급히 손을 내리고 표정을 관리했습니다. 그녀는 분한 듯 입술을 깨물며 발을 치웠습니다. 영숙은 흐트러짐 없는 자세로 일어나 걸레를 헹구고 비서실장을 따라 나섰습니다. 지은은 멀어지는 영숙의 뒷모습을 노려보며 손톱을 잘근잘근 씹었습니다. 두고 봐. 내 발밑에서 기계 만들어줄 테니까. 영숙이 들어선 사장실은 25층에서도 가장 전망이 좋은 곳이었습니다. 통유리 너머로 서울 시내가 한눈에 내려다 보였지만 방 안의 공기는 바깥 세상과 단절된 듯 차갑고 무거웠습니다. 최민석은 거대한 마호가니 책상 뒤에 다리를 꼬고 앉아 있었습니다. 그는 영숙이 들어와도 서류에서 눈을 떼지 않았습니다. 한참의 침묵이 흐른 뒤 민석이 피식 웃으며 서류를 덮었습니다. 왔어? 소문이 빠르더군. 직원들이 아주 영웅 취급을 하던데 기분이 어때? 하루아침에 신분 상승이라도 한 것 같아? 민석의 말투에는 가시가 돋쳐 있었습니다. 그는 영숙의 젖은 바지를 힐끗 보고는 혐오스럽다는 듯 코를 찡긋거렸습니다. 용건만 말씀하시죠. 25층 화장실 청소가 아직 남았습니다. 영숙은 민석의 도발에 넘어가지 않고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민석은 자리에서 일어나 책상에 걸터 앉았습니다. 돈 받으러 온 거 아니었어? 월급 10배. 영숙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어젯밤 내내 그녀를 괴롭혔던 고민이었습니다. 딸의 유학비, 남편의 사채 빚, 그리고 다가오는 월세 날. 자존심을 챙기기엔 현실이 너무나 가혹했습니다. 약속하신 대로 주십시오. 영숙이 어렵게 입을 떼자 민석은 박장대소하며 손뼉을 쳤습니다. 아하, 진짜 달라고 할 줄은 몰랐네. 아줌마, 순진한 거야 아니면 멍청한 거야? 그건 그냥 비유지, 비유.
내가 미쳤다고 청소부한테 통역 한 번 했다고 몇 천만 원을 줘? 계약서 썼어? 녹음했어? 영숙의 주먹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치욕스러움이 혈관을 타고 역류하는 것 같았습니다. 민석은 그런 영숙의 반응을 즐기며 책상 서랍에서 얇은 봉투 하나를 꺼내 던졌습니다. 봉투는 힘없이 미끄러져 영숙의 발 앞에 떨어졌습니다. 그래도 내가 양아치는 아니니까 기회는 줄게. 주워봐. 영숙은 발밑에 봉투를 내려다보았습니다. 죽고 싶지 않았습니다. 당장이라도 민석의 면상에 침을 뱉고 나가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때 주머니 속 휴대폰이 짧게 진동했습니다. 비톡촉 문자임이 분명했습니다. 영숙은 천천히 무릎을 굽혀 봉투를 집어들었습니다. 굴욕감이 무릎 관절 마디마디를 찔러왔습니다. 이번 주말에 프랑스 바이어들을 위한 선상 파티가 있어. 거기서 서빙을 해. 서빙 말씀입니까? 그래. 유니폼 입고 쟁반 들고 날라. 그러다가 그 사람들이 말을 걸거나 통역이 필요한 순간에 자연스럽게 끼어들어봐. 만약 그 깐깐한 양반들이 당신을 수준 있는 대화 파트너로 인정하면 그때 돈을 주지. 어때? 그것은 명백한 인격 살인이었습니다. 통역사로서의 능력을 검증하는 것이 아니라 말하는 원숭이 취급을 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하녀처럼 시중을 들다가 재주를 부려보라는 뜻이었습니다. 만약 실패하면요? 그땐 해고야. 위로금 한 푼 없이 깨끗하게 꺼지는 거지. 퇴직금도 없어. 어차피 계약직이니까. 민석은 잔인하게 웃었습니다. 영숙은 입술을 깨물어 핏기를 없앴습니다. 지금 그녀에게는 선택권이 없었습니다. 하겠습니다. 좋아. 기대하겠어. 아, 옷은 깨끗한 걸로 입고 와. 냄새나면 곤란하니까. 민석은 손을 휘휘 저어 축객령을 내렸습니다. 영숙이 힘없이 사장실을 나가자 민석은 곧바로 어딘가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김 형사님. 부탁한 뒷조사 아직입니까? 네. 빨리 좀 부탁해요. 아무래도 수상하단 말이야. 평범한 아줌마가 아니야. 뭔가 구린내가 나. 민석의 눈은 먹잇감을 노리는 하이에나처럼 번들거렸습니다. 퇴근길 영숙의 발걸음은 납 덩어리를 매단 듯 무거웠습니다. 버스비라도 아끼려 지하철역까지 걸어가는 길, 화려한 쇼윈도에 비친 자신의 모습이 처량했습니다. 한때는 저 쇼윈도 안에 마네킹처럼 당당하고 빛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낡은 다세대 주택 반지하에 도착한 영숙은 깊은 한숨을 내쉬고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문을 열자마자 퀴퀴한 곰팡이 냄새와 소주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왔어? 거실은 폭격 맞은 듯 난장판이었습니다. 먹다 남은 치킨 뼈, 굴러다니는 소주병, 벗어 던진 양말 짝들. 그 쓰레기 더미 한가운데에 남편 김달수가 늘어난 러닝셔츠 차림으로 누워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영숙은 신발을 벗으며 가방을 툭 내려놓았습니다. 청소 좀 하고 살자고 했잖아. 하루 종일 뭐 했어? 나도 바빴어. 그리고 남편이 들어왔는데 인사부터 해야지. 잔소리부터 하냐? 달수는 적반하장으로 큰 소리를 치며 몸을 일으켰습니다. 그는 영숙의 눈치를 살피더니 슬금슬금 다가와 어깨를 주무르는 신용을 했습니다. 여보, 그나저나 돈 좀 융통 안 될까? 영숙은 넌더리가 난다는 듯 달수의 손을 뿌리쳤습니다. 또 무슨 돈? 저번 달에 갚아준 빚이 얼마인데 또 돈 타령이야? 아니, 이번엔 진짜 확실해. 내 친구 놈이 하는 코인인데 이게 상장만 되면 100배는 기본이래. 딱 500만 원만 있으면 인생 역전이라니까? 당신도 이제 청소 그만하고
사모님 소리 듣고 살아야지. 달수의 철없는 소리에 영숙은 울컥 치미는 화를 참지 못했습니다. 사모님? 당신이 그 사모님 소리 듣던 내 인생 시궁창에 처박았잖아. 내가 뼈 빠지게 남의 병기 닦아서 번 돈, 당신 도박판에 쏟아부으라고 버는 거 아니야. 제발 정신 좀 차려. 이 여자가 진짜 남편한테 말버릇이 그게 뭐야? 당신 옛날에 외교관이었다고 유세해? 지금은 그냥 청소부 주제에. 달수의 말은 영숙의 가장 아픈 영린을 건드렸습니다. 영숙의 눈에서 참았던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안방으로 뛰쳐들어가 문을 잠갔습니다. 문에 등을 기대고 주저앉은 영숙은 소리 죽여 오열했습니다. 안방 화장대 구석, 먼지 쌓인 액자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20년 전 프랑스 엘리제 궁에서 대통령과 악수하며 환하게 웃고 있는 젊은 한영숙.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액자를 집어들고 닦았습니다. 사진 속의 여자는 자신감이 넘쳐 보였지만 거울 속의 여자는 늙고 지쳐 있었습니다. 거실에서는 달수가 투덜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A씨, 성질은 더러워가지고. 이건 뭐야? 달수는 영숙이 거실에 두고 들어간 가방을 뒤적거렸습니다. 지갑을 찾으려던 달수의 손에 민석이 던져주었던 봉투가 잡혔습니다. 봉투 안에는 주말 파티 안내장과 함께 YS그룹 사장 최민석의 명함이 들어 있었습니다. YS그룹 사장? 우리 마누라가 이런 거물하고도 아는 사이야? 달수의 눈이 탐욕스럽게 빛났습니다. 그는 뱀이 다리를 틀듯 교활한 표정을 지으며 명함을 주머니에 쑤셔 넣었습니다. 흐흐. 이거 잘하면 500만 원이 아니라 5억도 땡기겠는데? 사장이란 놈한테 가서 마누라 핑계 좀 대면. 달수는 콧노래를 부르며 소주병을 다시 집어들었습니다. 안방에서 들리는 아내의 흐느낌 소리는 그의 귀에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11시 YS그룹 본사 건물은 어둠에 잠겨 있었습니다. 경비원들이 순찰을 도는 사이 25층 사무실에는 인기척이 느껴졌습니다. 박지은이었습니다. 그녀는 휴대폰 플래시 불빛의 의지에 고양이처럼 발소리를 죽이며 이동했습니다. 그녀의 손에는 검은 비닐봉지가 들려 있었습니다. 안에는 잘게 파쇄된 종이 뭉치가 가득했습니다. 그것은 회사의 차세대 신기술이 담긴 극비 문서를 복사한 뒤 파쇄한 것이었습니다. 물론 원본 파일은 지은의 개인 USB에 담겨 있었습니다. 감히 날 엿먹여? 늙은 게 겁도 없이. 지은은 영숙의 청소 구역인 복도 끝 탕비실로 향했습니다. 그곳에는 영숙이 사용하는 대형 청소 카트와 쓰레기통이 놓여 있었습니다. 지은은 주변을 살피고 CCTV의 사각지대임을 확인한 뒤 영숙의 개인 사물함 깊숙한 곳과 쓰레기통 바닥에 파쇄된 종이 뭉치를 나누어 숨겼습니다. 단순히 쓰레기통에 버리는 것이 아니라 마치 몰래 빼돌리려다 숨겨둔 것처럼 보이게 만드는 치밀함이었습니다. 내일 보안팀이 들이닥치면 꼼짝없이 당하겠지. 산업 스파이로 몰리면 감옥행이야, 아줌마. 지은은 일을 마치고 비상구 계단을 통해 1층으로 내려왔습니다. 그녀가 로비를 빠져나가려 할 때 야간 추가 근무를 위해 출근한 영숙과 마주쳤습니다. 영숙은 퉁퉁 부은 눈을 감추기 위해 모자를 눌러쓰고 있었습니다. 지은은 깜짝 놀랐지만 이내 표정을 바꾸고 가식적인 미소를 지었습니다. 어머, 이 늦은 시간에도 일하세요? 정말 대단하시네. 존경스러워요. 영숙은 지은의 갑작스러운 친절이 찜찜했지만 고개를 살짝 숙이고 지나치려 했습니다. 수고하세요. 영숙이 지나쳐 가려는데 지은이 영숙의 어깨를 툭 치며 낮게 속삭였습니다. 내일 봐요, 여사님.
내일은 아주 재밌는 일이 터질 거예요. 기대하셔도 좋아요. 영숙은 걸음을 멈추고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하지만 지은은 이미 회전문 밖으로 사라지고 없었습니다. 텅 빈 로비의 감도는 서늘한 한기. 영숙은 알 수 없는 불안감을 느끼며 옷깃을 여몄습니다. 유리창에 비친 자신의 모습이 폭풍 우 앞에 촛불처럼 위태로워 보였습니다. 어둠 속에서 영숙은 다시 대걸레를 잡았습니다. 내일 아침 자신에게 닥쳐올 거대한 파도를 꿈에도 모른 채 그녀는 묵묵히 로비의 바닥을 닦고 또 닦았습니다. 바닥은 거울처럼 깨끗해졌지만 그녀의 마음속 얼룩은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YS그룹 로비는 출근하는 직원들로 북새통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회전문이 쉴 새 없이 돌아가고 커피를 든 사원증 목걸이의 물결이 엘리베이터 홀로 밀려들었습니다. 그 활기찬 아침의 풍경 속에서 영숙은 이방인처럼 구석진 화물용 엘리베이터 쪽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밤샘 근무로 몸은 천근만근이었지만 오늘만 버티면 주말이라는 생각에 그녀는 마른 세수를 하며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영숙이 보안 검색대 옆을 지나가려는 순간 날카로운 경고음이 로비를 찢어발겼습니다. 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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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삐. 모든 시선이 영숙에게 꽂혔습니다. 보안 요원 2명이 순식간에 달려와 영숙의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잠시 검문 있겠습니다. 가방 내려놓으세요. 보안 팀장의 목소리는 딱딱했습니다. 영숙은 당황하여 눈을 크게 떴습니다. 네, 저는 그냥 청소부인데요. 맨날 지나다니던 길이고 규정입니다. 협조해 주세요. 보안 요원은 영숙의 대답을 듣기도 전에 그녀의 어깨에 메고 있던 낡은 캔버스 가방을 낚아챘습니다. 영숙이 뭐라 항변하려 했지만 요원은 가방을 거꾸로 들어보안 데스크 위에 쏟아부었습니다. 낡은 지갑, 파스, 손수건, 그리고 라겔락통에 든 점심 도시락이 우르르 쏟아졌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서 비닐에 쌓인 종이 뭉치가 툭 떨어졌습니다. 보안 팀장이 비닐을 뜯어 내용을 확인했습니다. 그의 눈매가 매섭게 변했습니다. 이거 뭡니까? 그것은 잘게 파쇄된 종이 뭉치였지만 보고 나면 회사 기밀이 담긴 신제품 회로도가 분명해 보이는 문서 조각들이었습니다. 영숙은 난생 처음 보는 물건이었습니다. 그게 왜 제 가방에? 저는 모릅니다. 정말 모르는 일입니다. 모른다고요? 본인 가방에서 나왔는데? 그때 엘리베이터 쪽에서 또각또각 구두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박지은이었습니다. 그녀는 마치 이 상황을 기다렸다는 듯 과장된 몸짓으로 입을 가리며 다가왔습니다. 어머 세상에, 이게 무슨 일이에요? 한영숙 여사님? 지은은 보안 팀장이 들고 있는 서류 조각을 힐끔 보더니 경악한 척 소리쳤습니다. 이거 신제품 개발안 아니에요? 팀장님, 이거 1급 보안 문서잖아요. 스파이라는 단어가 로비를 웅성거리게 만들었습니다. 출근하던 직원들이 발걸음을 멈추고 영숙을 에워쌌습니다. 스마트폰을 꺼내 촬영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아니에요. 난 훔치지 않았어요. 누가 몰래 넣은 겁니다. 영숙의 외침은 공허한 메아리처럼 흩어졌습니다. 지은은 안타까운 표정을 지으며 그러나 눈은 차갑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여사님, 돈이 아무리 급하셔도 그렇지. 산업 스파이 짓까지 하시면 어떡해요? 정말 실망이네요. 박 실장, 당신이. 영숙이 지은을 향해 다가가려 하자 보안 요원들이 영숙의 양팔을 거칠게 꺾어 제압했습니다. 나, 이거 놓으란 말이야. 난 죄가 없어. 보안실로 끌고 가. 경찰 부르고 사장님께 보고해. 보안 팀장의 지시에
영숙은 짐짝처럼 끌려갔습니다. 바닥에 떨어진 도시락 통이 발에 차여 뒹굴었고 반찬 국물이 대리석 바닥에 붉게 번졌습니다. 영숙은 끌려가면서도 고개를 돌려 지은을 노려보았습니다. 지은은 팔짱을 낀 채 승자의 미소를 지으며 영숙을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1시간 뒤 사장실. 공기는 숨막힐 듯 무거웠습니다. 최민석은 책상을 주먹으로 쾅 내리쳤습니다. 미쳤어? 돈 때문에 회사 기밀을 팔아먹어? 영숙은 소파도 아닌 사장실 한가운데 덩그러니 놓인 의자에 죄인처럼 앉아 있었습니다. 그녀의 머리는 헝클어졌고 옷매무새는 흐트러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눈빛만은 형형하게 살아 있었습니다. 훔치지 않았습니다. 누군가 제 가방에 몰래 넣은 겁니다. 누가? 왜? 청소부 가방에 누가 그런 걸 넣어? CCTV 확인해 봤는데 어젯밤 늦게까지 복도를 서성거리는 당신 모습이 아주 잘 찍혔던데? 민석은 태블릿 PC를 영숙의 면전에 들이밀었습니다. 화면 속에는 영숙이 카트를 밀며 복도를 지나가는 장면이 담겨 있었습니다. 지은이 교묘하게 편집하고 조작한 영상이었습니다. 박지은이 옆에서 거들었습니다. 사장님,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어제 탕비실에서도 저한테 그러셨어요. 돈이면 다 된다고요. 빚이 많아서 사채업자한테 시달린다는 소문도 있고요. 새빨간 거짓말이었습니다. 영숙이 입술을 깨물며 지은을 노려보았습니다. 거짓말하지 마시오. 당신이 어젯밤 로비에서 나한테 뭐라고 했지? 재밌는 일이 터질 거라고 했잖아. 제가요? 어머, 증거 있으세요? 왜 무고한 사람을 물고 늘어지세요? 지은은 뻔뻔하게 발뺌했습니다. 민석은 혐오스러운 표정으로 영숙을 보았습니다. 됐어. 증거는 차고 넘쳐. 당신 어제 나한테 월급 10배 달라고 했지? 그 돈 안 주니까 이런 식으로 뒤통수를 쳐? 가난한 건 죄가 아니지만 비굴하고 더러운 건 죄야. 당신은 구제불능이야. 민석은 인터폰을 눌렀습니다. 김 형사, 올라오라고 하세요. 현행범으로 넘기겠습니다. 영숙의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이대로 경찰서에 끌려가면 전과자가 되는 것은 시간 문제였습니다. 딸의 유학은커녕 인생이 송두리째 끝장날 위기였습니다. 억울함에 눈물이 차올랐지만 그녀는 울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울면 정말 패배자가 되는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그때였습니다. 정막을 깨고 사장실의 직통 전화가 요란하게 울렸습니다. 민석은 신경질적으로 수화기를 들었습니다. 누구야? 지금 회의 중이라고. 죄송합니다, 사장님. 프랑스 대사관에서 긴급 전화가 왔습니다. 앙리 대사님이 직접 통화를 원하십니다. 프랑스 대사관? 민석의 표정이 일그러졌습니다. YS그룹의 유럽 진출을 위해 가장 중요한 인맥이었습니다. 민석은 급히 목소리를 가다듬고 스피커폰으로 전환했습니다. 아, 대사님. 안녕하십니까? 최민석입니다. 아, 최 사장. 바쁜데 미안하네. 다름이 아니라 자네 회사에 한영숙이라는 분이 근무하고 있다고 들었는데 맞나? 순간 사장실의 시간이 멈춘 듯 정적이 흘렀습니다. 민석은 눈을 의심하며 영숙을 쳐다보았습니다. 지은의 입이 떡 벌어졌습니다. 네, 한영숙 씨 말입니까? 그렇네. 우리 쪽 외교 문서를 번역하다가 난해한 부분이 있어서 말이야. 옛날에 그분이 작성했던 협약서를 참고하고 있는데 당사자의 해석이 꼭 필요해서 혹시 연결해 줄 수 있나? 내 오랜 친구 한 서기관에게. 기관이요? 민석은 얼빠진 목소리로 되물었습니다. 영숙은 깊은 한숨을 내쉬며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녀는 구겨진 작업복 상의를 단정하게 잡아당기고 안경을 고쳐 썼습니다. 그리고 민석의 책상 앞으로 뚜벅뚜벅 걸어갔습니다. 민석은 홀린 듯 뒤로 물러났습니다. 영숙은 스피커폰을 향해 20년 전 그 목소리 톤으로 차분하게 불어를 뱉었습니다. 대사님, 접니다. 오랜만입니다. 한서기관, 정말 거기 있었군. 자니가 청소 일을 하고 있다는 소문을 듣고 내 귀를 의심했네. 그 뛰어난 실력자가 왜? 사정이 있었습니다. 대사님, 지금 보내주신 문서는 98년도 무역협정 부속 조항 4조 2항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뉘앙스의 차이는 권고가 아니라 의무였습니다. 영숙은 보지도 않은 문서를 꿰뚫고 있었습니다. 수화기 너머에서 탄성이 들려왔습니다. 역시 자네야. 한영숙은 녹슬지 않았어. 고맙네. 정말 고마워. 조만간 식사라도 한번 하지. 통화가 끝났습니다. 뚜뚜 하는 신호음만이 사장실을 채웠습니다. 민석은 멍하니 영숙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비서실장이 급하게 태블릿 PC를 들고 뛰어들어왔습니다. 사장님, 찾았습니다. 20년 전 기사입니다. 민석이 낚아챈 화면에는 흑백 사진 한 장이 대문짝만하게 실려 있었습니다. 한불 정상회담 통역을 맡은 젊은 여성. 앳되지만 당당한 표정의 그녀는 지금 눈앞에 서 있는 청소부 한영숙과 똑같은 눈빛을 하고 있었습니다. 기사 제목 외교부의 전설, 걸어다니는 불어, 사전 한영숙 서기관. 민석의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자신이 바닥이나 닦는 주제라고 모욕했던 여자가 사실은 자신보다 훨씬 더 높은 곳에 있었던 엘리트였습니다. 박지은은 얼굴이 하얗게 질려 뒷걸음질 쳤습니다. 말도 안 돼. 사기야. 저 아줌마가 어떻게. 영숙은 민석을 똑바로 응시했습니다. 더 이상 주눅든 청소부의 눈이 아니었습니다. 제 명예를 걸고 말합니다. 저는 훔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제 머릿속에 든 지식과 경험은 당신들 회사 기밀 따위보다 훨씬 비쌉니다. 굳이 훔칠 이유가 없다는 뜻입니다. 민석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논리적으로, 상황적으로 영숙이 스파이 짓을 할 레벨이 아님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그때 민석의 개인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경찰서였습니다. 민석은 영숙을 노려보며 전화를 받았습니다. 네, 강남경찰서요? 네. 김달수요? 김달수라는 이름에 영숙의 어깨가 움찔했습니다. 민석의 표정이 묘하게 일그러지더니 이내 비릿한 조소가 떠올랐습니다. 그는 스피커폰을 켰습니다. 아, 최민석 사장님 되십니까? 여기 김달수라는 자를 사기 미수 혐의로 체포했습니다. 본인이 YS그룹 사장과 막역한 사이라며 투자금을 받으면 사장님이 보증을 설 거라고 사기를 치고 다녔습니다. 아내분이 거기 직원이라던데 사실입니까? 순간 영숙의 세상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방금 전까지 쌓아 올렸던 위엄과 자존심이 남편의 이름 석자에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민석은 전화를 끊고 잔인하게 웃으며 영숙을 보았습니다. 아, 이거 참. 전설적인 외교관님 남편은 삼류 사기꾼이시네. 대단해, 정말. 아내는 산업 스파이 의심을 받고 남편은 내 이름 팔아서 사기를 치고 이거야말로 환상의 콤비 아닌가. 영숙의 얼굴이 수치심으로 붉게 물들었습니다. 차라리 뺨을 맞는 게 나을 것 같았습니다. 민석은 손을 휘휘 저었습니다. 가봐. 경찰서에서 오라잖아. 스파이 건은 보류지, 무죄가 아니야. 남편 뒷수습이나 잘해. 아, 합의금 필요하면 말해. 청소라도 더 시켜줄 테니. 영숙은 도망치듯
사장실을 뛰쳐나왔습니다. 등 뒤에서 민석과 지은의 비웃음 소리가 환청처럼 들려왔습니다. 강남경찰서 유치장 면회실. 쇠창살 너머로 보이는 달수의 몰골은 처참했습니다. 술에 쩐 채 헝클어진 머리, 풀린 눈. 그는 영숙을 보자마자 반가운 듯 철창에 매달렸습니다. 여보, 왔어? 아, 나 좀 꺼내줘. 이거 다 오해라니까? 사장 그 친구한테 말만 잘하면. 쾅! 영숙이 핸드백으로 철창을 내리쳤습니다. 굉음에 달수가 화들짝 놀라 뒤로 주저앉았습니다. 경찰관들도 놀라 쳐다보았습니다. 영숙의 몸이 사시나무 떨듯 떨리고 있었습니다. 제발, 제발 그 입 좀 닥쳐. 영숙의 목소리는 비명이 되어 터져나왔습니다. 지난 5년간 꾹꾹 눌러왔던 분노, 억울함, 서러움이 활화산처럼 폭발했습니다. 내가 밖에서 무슨 꼴을 당하고 왔는지 알아? 당신 똥 치우느라 내가 어떤 모욕을 참았는지 아냐고. 아, 아니. 여보, 왜 그래? 난 그냥 우리 잘 살아보려고. 잘 살아봐? 이게 잘 사는 거야? 내 이름 팔고 내 직장 사장 이름 팔아서 사기치는 게 잘 사는 거냐고. 당신 때문에 내가 스파이 취급받고 도둑년 취급받았어. 영숙은 바닥에 주저앉아 오열했습니다. 나도 한때는 빛나는 사람이었어. 근데 당신 만나서 당신 빚 갚느라 내 인생이 시궁창 바닥까지 떨어졌어. 더 이상은 못해. 더 이상은 못 참아. 영숙은 가슴을 쥐어뜯으며 통곡했습니다. 달수는 처음 보는 아내의 광기에 질려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입만 뻐끔거렸습니다. 영숙은 눈물을 닦지 않은 채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녀의 눈은 붉게 충혈되어 있었지만 그 어느 때보다 도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합의금. 이번이 마지막이야. 이거 해결하면 우린 끝이야. 이혼해. 여보. 영숙은 뒤도 돌아보지 않고 면회실을 나갔습니다. 경찰서 앞 차가운 가을바람이 영숙의 젖은 뺨을 때렸습니다. 그녀는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갈 곳이 없었습니다. 회사에서는 쫓겨날 위기였고 집은 지옥이었습니다. 사방이 벽으로 막힌 기분. 하지만 영숙은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이대로는 안 죽어. 절대 이렇게는 안 끝내. 그녀는 핸드폰을 꺼내 민석의 번호를 눌렀습니다. 수신음이 가기도 전에 그녀는 결심했습니다. 악마와 거래를 해서라도 이 진창에서 기어 올라가겠다고. 자신의 존엄을 짓밟은 민석과 지은, 그리고 무능한 남편 보란듯이 성공하겠다고. 그때 그녀의 폰으로 민석의 문자가 도착했습니다. 주말 파티 서빙 할 거야 말 거야? 기회는 아직 유효해. 영숙은 눈물을 쓱 닦고 답장을 보냈습니다. 갑니다. 준비해 두십시오. 그녀의 눈빛이 매섭게 빛났습니다. 그것은 더 이상 청소부의 눈이 아니었습니다. 상처 입은 짐승이 마지막 반격을 준비하는 서슬퍼런 눈빛이었습니다. 주말이 지나고 밝아온 월요일 아침, YS그룹 본사는 겉보기엔 평온해 보였지만 내부는 골마 터지기 직전의 종기처럼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직원들은 삼삼오오 모여 영숙의 스파이 사건을 이야기했고 박지은 실장의 승리를 점치는 분위기였습니다. 하지만 그 불안한 고요는 오전 9시 정각 로비에 들이닥친 검은 세단 행렬에 의해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예고도 없이 방문한 프랑스 명품 그룹 르 블랑의 회장단이었습니다. 본래 일정보다 일주일이나 앞당겨진 기습 방문이었습니다. 회전문이 열리고 백발의 노신사 르 블랑 회장이 수행원들을 대동하고 들어섰습니다. 그의 표정은 시베리아의 바람처럼 차가웠습니다.
연락을 받고 혼비백산하여 내려온 최민석 사장은 넥타이도 제대로 매지 못한 채 로비로 뛰쳐나왔습니다. 그의 뒤로 박지은과 임원들이 줄줄이 따라붙었습니다. 회장님, 방문 일정이 다음 주 아니었습니까? 이렇게 갑작스럽게 오시다니 영광이면서도 당황스럽습니다. 민석이 90도로 허리를 숙이며 손을 내밀었지만 르 블랑 회장은 그 손을 잡지 않았습니다. 그는 선글라스를 벗으며 로비를 휘둘러 보았습니다. 그의 눈은 누군가를 찾고 있었습니다. 나는 내 파트너를 찾으러 왔소. 당신들이 내쫓았다는 그 통역사 말이오. 회장의 불어는 짧고 명확했습니다. 민석은 등줄기에 식은땀이 흐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옆에 있던 박지은이 급히 나서며 유창한 척 미소를 지었습니다. 회장님, 그 여자는 개인적인 비리 문제로 퇴사했습니다. 제가 더 완벽하게 모시겠습니다. 저는 소르본 출신이고. 르 블랑 회장은 지은을 벌레 보듯 쳐다보며 말을 끊었습니다. 비리? 내 눈엔 당신의 실력이 더 비리로 보이더군요. 지난번 회의 때 내 말을 30%도 이해하지 못했던 당신이 완벽을 논합니까? 당신의 통역은 소음이었습니다. 지은의 얼굴이 흙빛으로 변했습니다. 로비에 있던 직원들이 숨을 죽이고 이 광경을 지켜보았습니다. 르 블랑 회장은 민석을 향해 최후 통첩을 날렸습니다. 나는 그 한한 여사가 아니면 YS그룹과 어떤 협상도 하지 않겠소. 아니, 계약 자체를 파기하겠소. 지금 당장 그녀를 데려오시오. 1시간 주겠소. 1시간이라니요. 그건 너무 촉박합니다. 그럼 돌아가겠소. 회장은 뒤도 돌아보지 않고 VIP 대기실로 성큼성큼 걸어 들어갔습니다. 수행원들이 대기실 문을 굳게 닫아 걸었습니다. 민석은 망치로 머리를 얻어맞은 듯 멍해졌습니다. 1시간. 그 시간 안에 해고 직전인 청소부를, 그것도 자신이 모욕을 주며 내쫓고 스파이 누명까지 씌운 여자를 데려와야 했습니다. 그때 민석의 주머니에서 휴대폰이 미친 듯이 진동했습니다. 발신자는 회장님이라고 저장된 아버지였습니다. 민석은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받았습니다. 네, 아버지. 민석아, 지금 르 블랑 회장 와 있다며? 보고받았다. 아버지의 목소리는 차분해서 더 무서웠습니다. 이번 계약, 네가 사장 자리에 앉아있을 마지막 기회다. 만약 파토나면 너는 내일부로 계열사 지방 물류창고 관리직으로 발령 낼 거다. 농담 아닌 거 알지? 전화가 툭 끊겼습니다. 민석의 얼굴이 백지장처럼 하얗게 질렸습니다. 물류창고 관리직? 그것은 재벌 3세인 그에게 있어 사형 선고나 다름없었습니다. 민석은 짐승처럼 헐떡이며 비서실장에게 소리쳤습니다. 주소, 한영숙 주소 어디야? 차 대기시켜, 당장. 비서실장이 태블릿을 내밀며 더듬거렸습니다. 그게 주소가 산동네라 차가 못 들어갑니다. 그럼 뛰어서라도 갈 거야. 빨리 시동 걸어. 서울의 가장 가난한 동네, 차 한 대가 겨우 지나가는 가파른 언덕길 끝자락에 위치한 옥탑방. 영숙은 방바닥에 앉아 짐을 싸고 있었습니다. 5평 남짓한 좁은 방에는 습기찬 냄새가 배어 있었습니다. 영숙은 낡은 이민 가방에 옷가지 몇 벌과 딸아이의 사진, 그리고 남편과의 결혼식 사진을 차곡차곡 넣었습니다. 결혼식 사진 속 젊은 영숙과 달수는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영숙은 사진 액자를 손으로 쓸어보며 깊은 회한에 잠겼습니다. 어쩌다 이렇게 됐을까? 경찰서 유치장에 갇혀있는 남편 달수를 생각하면 치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20년을 함께 산 정이라는 족쇄가 그녀의 발목을 잡고 있었습니다. 합의금을 구하지 못하면
남편은 실형을 살게 될 것이고 정가자 아버지를 둔 딸아이는 유학지에서 손가락질을 받을지도 모릅니다. 그것만은 막아야 했습니다. 지긋지긋하다 정말. 영숙은 눈물을 훔치며 가방 지퍼를 닫았습니다. 어디로 갈지 정해진 곳은 없었지만 일단 이 숨막히는 서울을 떠나고 싶었습니다. 그때 밖에서 낡은 철문을 쾅쾅쾅 두드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한영숙 씨, 계십니까? 문 좀 열어보세요. 낯설지만 익숙한 목소리였습니다. 영숙이 의아해하며 문을 열자 믿을 수 없는 광경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YS그룹 사장 최민석이 땀범벅이 된 채 서 있었습니다. 그의 고급 이탈리아산 수트는 땀에 젖어 있었고 명품 구두는 언덕길의 진흙으로 뒤덮여 있었습니다. 숨이 턱까지 차오른 그는 짐승처럼 헐떡거렸습니다. 사장님이 여긴 웬일입니까? 영숙은 차갑게 물었습니다. 민석은 체면이고 뭐고 없이 영숙의 낡은 옷소매를 덥석 잡았습니다. 가야 해. 지금 당장 회사로 가야 해. 프랑스 회장이 당신 아니면 안 하겠대. 영숙은 민석의 손을 더러운 것이라도 닿은 양 매몰차게 뿌리쳤습니다. 스파이라며 쫓아낼 땐 언제고 이제 와서요? 전 해고당한 사람입니다. 갈 이유 없습니다. 영숙은 단호하게 문을 닫으려 했습니다. 민석은 다급하게 문틈에 발을 집어넣었습니다. 값비싼 가죽 구두가 찌그러졌지만 그는 아랑곳하지 않고 비명을 지르듯 외쳤습니다. 해고 취소할게. 복직시켜줄게. 정직원으로. 그러니까 제발. 싫습니다. 비키세요. 돈 줄게. 당신 돈 필요하잖아. 남편 합의금 필요하잖아. 민석의 외침에 닫히던 문이 멈췄습니다. 영숙의 눈동자가 흔들렸습니다. 민석은 그 틈을 놓치지 않고 옥탑방 마당으로 비집고 들어왔습니다. 원하는 만큼 줄게. 10배? 아니 20배 줄게. 당장 현금으로 싸줄게. 남편 합의금? 내가 다 해결해 줄게. 그러니까 제발 같이 가줘. 1시간 안에 안 가면 나 죽어. 민석은 애원했습니다. 영숙은 한참 동안 민석을 노려보았습니다. 돈, 그 지긋지긋한 돈이 지금 그녀의 눈앞에서 유혹하고 있었습니다. 자존심을 챙기자니 현실이 지옥이고 돈을 받자니 영혼을 파는 것 같았습니다. 영숙은 주먹을 꽉 쥐었다 펴며 결심한 듯 입을 열었습니다. 돈이면 다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세상이 그렇잖아. 당신도 돈 때문에 자존심 팔고 청소한 거 아니야? 솔직해지자고. 민석의 말은 비수처럼 날아와 꽂혔지만 영숙은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오히려 더 차분하게 가라앉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네, 돈 필요합니다. 하지만 이번엔 조건이 다릅니다. 돈으로 제 기술은 살 수 있어도 제 마음은 살 수 없습니다. 뭐든 말해. 다 들어줄게. 뭐든. 첫째, 정식으로 사과하세요. 뭐? 나에게 그리고 당신이 바닥이나 닦는 주제라고 무시했던 모든 청소 노동자들에게 정중하게 고개 숙여 사과하세요. 지금 당장 여기서. 민석의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해졌습니다. 재벌 3세인 그가 쓰러져가는 옥탑방 마당에서 청소부에게 무릎을 꿇어야 한다니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시계는 계속가고 있었고 아버지의 물류창고 발언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민석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옥탑방 난간 너머로 보이는 서울 시내가 그를 비웃는 것 같았습니다. 죽는 것보단 낫다. 민석은 천천히, 아주 천천히 무릎을 굽혔습니다. 옥탑방의 거친 시멘트 바닥에 그의 무릎이 닿았습니다. 흙먼지가 바지에 묻어났습니다. 미안합니다. 들리지 않습니다. 무엇이 미안한지
똑바로 말씀하세요. 영숙은 팔짱을 끼고 그를 내려다보았습니다. 민석은 주먹을 꽉 쥐고 눈을 질끈 감으며 소리쳤습니다. 사람을 겉모습으로 판단하고 모욕한 점, 그리고 함부로 스파이 취급하며 짓밟은 점 진심으로 사과합니다. 됐습니까? 영숙은 그제야 굳게 닫힌 입술을 열었습니다. 그녀의 표정에는 승리감보다는 씁쓸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일어나시죠. 차에 타겠습니다. 민석은 비틀거리며 일어났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영숙은 방 안으로 들어가 옷걸이에 걸려있던 검은색 정장을 꺼내 들었습니다. 20년 전 입었던 유행은 지났지만 클래식하고 기품 있는 옷이었습니다. 옷을 갈아입고 나온 영숙의 모습은 더 이상 청소부가 아니었습니다. 민석은 저도 모르게 마른 침을 삼켰습니다. 한편 YS그룹 본사 1층 보안실에서는 또 다른 반전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민석의 지시도 있었지만 억울하게 끌려가던 영숙의 눈빛이 마음에 걸렸던 보안팀장이 직접 CCTV 서버를 뒤지고 있었습니다. 팀장님, 찾았습니다. 삭제된 로그 파일 복구했습니다. 부하 직원이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모니터 화면에는 3일 전 심야의 복도가 선명하게 재생되었습니다. 박지은이 25층 복도 쓰레기통에 무언가를 쑤셔 넣는 장면, 그리고 영숙의 카트를 뒤져 파쇄된 종이를 숨기는 장면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심지어 카메라를 향해 비릿하게 웃는 표정까지 클로즈업되어 있었습니다. 아, 이럴 줄 알았어. 박 실장, 이 여자 진짜 악질이네. 보안팀장은 주먹으로 책상을 내리쳤습니다. 이거 당장 사내 방송망에 띄워. 사장님, 지시 기다릴 시간 없어. 르블랑 회장 기다리게 하면 우리 다 죽어. 일단 범인부터 잡아놔야 해. 전체 방송 말씀입니까? 그래. 로비, 엘리베이터, 사무실 전광판 싹 다. 점심시간 직전 YS그룹 전층의 모니터와 로비 대형 스크린에 해당 영상이 송출되었습니다. 긴급 공지 기밀 유출 사건의 진실, 범인은 내부에 있다. 화면 속에서 박지은이 범죄를 저지르는 모습이 적나라하게 공개되었습니다. 로비에 있던 직원들은 경악했습니다. 스마트폰을 보던 사람들도 커피를 마시던 사람들도 모두 스크린을 올려다보며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세상에, 박 실장이 범인이야? 자기 실수 덮으려고 청소 아줌마한테 뒤집어 씌운 거야? 와, 진짜 소름 돋는다. 인간이 어떻게 저래? 마침 로비로 내려오던 박지은은 분위기가 이상함을 감지했습니다. 직원들이 자신을 보며 수군거리고 손가락질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녀가 고개를 들어 대형 스크린을 본 순간 비명을 질렀습니다. 아, 꺼. 당장 꺼. 이거 조작이야. 누가 튼 거야. 지은은 발악하며 보안 데스크로 달려갔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직원들의 시선은 경멸과 혐오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지은은 사방이 적으로 둘러싸인 것을 느끼고 뒷걸음질 쳤습니다. 도망쳐야 했습니다. 그녀는 핸드백을 움켜쥐고 회전문 쪽으로 달렸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앞길을 막아선 것은 청소부들이었습니다. 영숙의 동료들, 늘 투명 인간 취급을 받으며 그림자처럼 일하던 청소 아줌마들이 빗자루와 대걸레를 들고 인간 벽을 만들었습니다. 그들의 표정은 단호했습니다. 비켜. 니들이 뭔데 길을 막아. 이 천한 것들이. 지은이 악을 쓰며 핸드백을 휘둘렀지만 청소 반장은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반장은 지은의 발 앞에 쓰레받기를 툭 던졌습니다. 쨍그랑. 쓰레기는 치우고 가셔야죠, 실장님. 뭐. 본인이 저지른 쓰레기짓, 본인이 치우시라고요. 우린 더러운 바닥만 닦지
썩어 빠진 인성은 못 닦아주니까. 반장의 일갈에 로비에 있던 정직원들이 하나둘 박수를 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작았던 박수 소리는 순식간에 로비를 가득 채우는 함성이 되었습니다. 지은은 수치심에 얼굴을 감싸고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그녀의 화려한 명품 구두굽이 부러지며 발목이 꺾였습니다. 같은 시각 민석의 차가 회사 정문에 도착했습니다. 민석은 운전기사를 닥달해 평소 1시간 거리를 30분 만에 주파했습니다. 차 문이 열리고 영숙이 내리자 로비의 박수 소리가 멈췄습니다. 마치 모세의 기적처럼 직원들이 홍해 갈라지듯 길을 텄습니다. 주저앉아 있던 박지은은 고개를 들어 영숙을 보았습니다. 지은의 눈에는 원망과 두려움이 교차했습니다. 영숙은 지은에게 눈길조차 주지 않았습니다. 패배자에게 줄 관심 따위는 없다는 듯 그녀는 당당하게 앞만 보고 걸었습니다. 또각또각 20년 된 구두 굽소리가 로비 대리석 바닥에 청명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낡은 작업복 대신 정장을 입은 그녀의 모습에서 뿜어져 나오는 아우라는 그녀가 53세 청소부가 아니라 전직 외교관임을 증명하고 있었습니다. 민석이 수행 비서처럼 헐레벌떡 그녀의 뒤를 따랐습니다. 엘리베이터가 25층에 도착했습니다. 회담장 문 앞에는 비서실 직원들이 발을 동동 구르고 있었습니다. 사장님, 회장님이 지금 나가시려고 합니다. 1분 남았습니다. 민석은 사색이 되어 영숙을 쳐다보았습니다. 빨리 들어가야 해. 하지만 영숙은 문고리를 잡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가방에서 미리 준비한 서류 봉투 하나를 꺼냈습니다. 차 안에서 오는 동안 꼼꼼하게 메모해둔 내용을 토대로 급하게 출력한 것이었습니다. 들어가기 전에 사인부터 하시죠. 지금 나중에 하면 안 될까? 지금 1분이 급한데. 아니요. 지금입니다. 당신을 믿지 않으니까요. 지난번처럼 말 바꾸시면 곤란합니다. 영숙은 봉투에서 계약서를 꺼내 민석의 가슴팍에 들이밀었습니다. 근로계약서 및 합의 이행각서, 고용 형태 정규직 직급 수석 통역 고문 및 감사실 자문, 연봉업계 최고 대우 2번건, 성공 보수 1억 원 선지급, 특약 남편 김달수의 합의금 전액회사 대납 후 본인의 급여에서 매달 분할 상환한다. 단, 이자는 면제한다. 추가 조항 청소 용역 업체 직원들의 휴게 공간 개선 및 식대 인상. 민석은 내용을 읽어볼 겨를도 없었습니다. 4번 조항이 눈에 들어왔지만 따질 시간이 없었습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만년필을 꺼내 서명란에 휘갈겨 사인했습니다. 자, 됐지? 이제 제발 들어가자고. 제발. 영숙은 계약서를 꼼꼼히 확인하고 자신의 가방 깊숙이 넣었습니다. 그리고 안경을 추어 올리며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심장이 터질 듯 뛰었지만 겉으로는 차가운 호수처럼 고요했습니다. 보여주자. 한영숙이 누구인지. 바닥을 닦던 그 손으로 이제 세상을 닦는 거야. 영숙이 회담장의 육중한 문을 양손으로 힘차게 밀어 젖혔습니다. 기익 문이 열리자 무거운 정적이 흘렀던 회담장의 공기가 순식간에 요동쳤습니다. 짐을 챙겨 나가려던 르 블랑 회장이 멈춰 섰습니다. 그는 입구에 선 영숙을 보고 환하게 웃으며 두 팔을 벌렸습니다. 오, 한 여사. 드디어 왔군요. 마침내. 영숙은 우아한 미소로 화답하며 유창한 파리식 불어로 인사를 건넸습니다. 늦어서 죄송합니다, 회장님. 서울의 교통체증이 좀 끔찍하죠? 그녀의 목소리는 회담장을 부드럽게 감쌌습니다. 민석은 그 뒤에서 다리가 풀려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안도감이 아니었습니다.
이제부터 시작될 진짜 싸움, 영숙이 주도하는 무대에서 자신은 그저 엑스트라에 불과하다는 것을 뼈저리게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방금 전까지 바닥을 기던 청소부는 사라졌습니다. 지금 이 순간 대한민국 최고의 협상가 한영숙이 무대 중앙에 섰습니다. YS그룹 대회의실의 공기는 팽팽하게 당겨진 현악기 줄처럼 위태롭게 진동하고 있었습니다. 영숙이 육중한 문을 열고 들어선 순간 모든 시선이 그녀에게 꽂혔습니다. 프랑스 르 블랑 그룹의 회장단은 불신 가득한 눈빛으로 팔짱을 끼고 있었고 최민석 사장과 YS그룹 임원들은 물에 빠진 사람이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영숙을 바라보았습니다. 영숙이 자리에 앉자마자 르 블랑의 앙리 회장이 테이블을 손가락으로 두드리며 성공을 날렸습니다. 한 여사, 당신을 봐서 기다려주긴 했지만 솔직히 말해 나는 이 계약을 파기할 생각이요. 당신네 회사의 무례함과 비전문성, 그리고 보안의식 부재에 질려버렸거든. 회장의 직설적인 불어가 회의실을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통역이 필요 없을 정도로 차가운 톤이었습니다. 민석의 얼굴이 하얗게 질리며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영숙은 민석을 쳐다보지도 않고 앞에 놓인 찻잔을 들어 올리며 우아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그녀의 태도는 폭풍우 속의 등대처럼 고요했습니다. 회장님, 분노하시는 것은 당연합니다. 신뢰는 유리장과 같아서 한번 금이 가면 되돌리기 어렵지요. 하지만 비 온 뒤에 땅이 굳는다는 한국 속담이 있습니다. 진정한 파트너십은 꽃길이 아니라 가시밭길을 함께 헤쳐나갈 때 증명되는 법입니다. 영숙은 기계적인 통역을 거치지 않고 직접 프랑스어로 대화를 주도했습니다. 그녀의 불어는 단순히 언어를 바꾸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상대방의 문화적 맥락과 정서를 정확히 꿰뚫는 마음의 언어였습니다. 저희 최 사장님이 젊고 혈기왕성하여 실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무모해 보이는 열정은 회장님이 40년 전 파리의 작은 공방에서 르 블랑을 처음 창업하셨을 때 보여주셨던 그 패기와 닮아 있지 않습니까? 그는 자신의 과오를 인정하고 내쳤던 저를 다시 이 자리에 불렀습니다. 그것이야말로 리더가 가질 수 있는 최고의 용기 아닐까요? 영숙의 말은 마법 같았습니다. 창업 초기의 패기라는 말에 꼬장꼬장하던 앙리 회장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그는 민석을 힐끔 쳐다보며 턱을 쓰다듬었습니다. 이 철없는 젊은 사장의 무모함이 내 젊은 시절과 닮았더라. 말 한번 번지르르하게 잘하는군. 영숙은 민석을 향해 한국어로 빠르게 통역했습니다. 회장님이 사장님의 결단력을 칭찬하십니다. 어서 일어나서 진심을 담아 감사하다고 말씀하세요. 지금이 기회입니다. 민석은 얼떨결에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는 90도로 허리를 숙이며 큰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메르시, 그라시아스? 아니, 메르시 복구. 너무 긴장한 나머지 스페인어와 섞어 쓰는 민석의 실수에 회담장에 잠시 정적이 흘렀으나 이내 앙리 회장이 껄껄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하하, 정말 못 말리는 친구구만. 좋아, 한 여사의 체면을 봐서 다시 이야기는 들어보지. 본격적인 협상이 시작되자 영숙의 진가는 더욱 빛을 발했습니다. 이번 협상의 난관은 YS그룹의 신소재 기술인 나노 코팅을 르 블랑의 가죽 제품에 적용하는 문제였습니다. 르 블랑 측 수석 디자이너는 전통 방식을 고집하며 신기술 도입을 결사반대하고 있었습니다. 가죽은 숨을 쉬어야 합니다. 당신들의 화학약품으로 코팅해버리면 르 블랑 고유의 질감이 사라진다고요. 이건 전통에 대한 모독입니다. 디자이너가 격앙되어 소리쳤습니다.
민석과 임원들이 당황하여 어쩔 줄 몰라 할 때 영숙이 차분하게 끼어들었습니다. 디자이너님 말씀이 옳습니다. 전통은 지켜져야 하죠. 하지만 루이 14세가 베르사유 궁전의 거울의 방을 만들 때를 기억하십니까? 당시 베네치아의 최첨단 유리 기술을 도입하지 않았다면 그 방은 그저 평범한 회랑에 불과했을 겁니다. 영숙은 준비해둔 샘플 원단을 디자이너 앞으로 밀어주었습니다. 저희 기술은 가죽의 숨구멍을 막는 게 아니라 가죽 위에 보이지 않는 보호막을 입혀 수명을 100년 더 연장하는 기술입니다. 이것은 전통의 파괴가 아니라 전통의 영생을 위한 진화입니다. 르 블랑의 가방이 100년 뒤 박물관에 전시될 때도 지금처럼 빛나게 하고 싶지 않으십니까? 영생과 박물관. 예술가인 디자이너의 자존심을 정확히 건드리는 키워드였습니다. 디자이너는 떨리는 손으로 샘플 원단을 만져보았습니다. 부드러운 질감은 그대로 살아있었습니다. 전통의 영생이라 표현이 아주 시적이군요. 디자이너의 표정이 감탄으로 바뀌었습니다. 회장이 무릎을 탁 쳤습니다. 바로 그거요. 내가 하고 싶은 말이 그거였소. 진화, 한 여사, 당신은 정말 내 마음속에 들어갔다 나온 것 같군. 2시간에 걸친 마라톤 협상이 끝났습니다. 앙리 회장은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몽블랑 만년필을 꺼내 계약서에 서명했습니다. YS그룹 창사 이래 최대 규모의 합작 계약이 성사되는 순간이었습니다. 계약 성사되었습니다. 영숙의 선언과 함께 회담장에 있던 모든 임원이 자리에서 일어나 기립박수를 쳤습니다. 박수 소리는 우레와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 박수의 주인공은 상석에 앉은 최민석 사장이 아니었습니다. 낡은 정장을 입고 희끗한 머리를 단정하게 묶은 중년의 통역사 한영숙이었습니다. 앙리 회장은 자리에서 일어나 영숙의 손을 두 손으로 꼭 잡았습니다. 한 여사, 당신 같은 인재가 왜 이런 곳에서 청소나 하고 있었는지 나는 아직도 이해가 안 가오. 당신은 보석이요. 파리로 올 생각 없소? 영숙은 민석을 바라보며 미소 지은 뒤 통역했습니다. 보석은 진흙 속에 있어도 빛을 잃지 않는 법이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파리 스카우트 제의는 정중히 거절한다고 전해드리겠습니다. 민석은 그 말을 듣고 얼굴이 홍당무처럼 벌개졌습니다. 그것은 부끄러움이자 뼈저린 반성의 색이었습니다. 회장단이 떠나고 회의실에 정적이 감돌자 민석은 다리가 풀린 듯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그리고 영숙을 올려다보았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더 이상 오만함이나 경멸이 없었습니다. 오직 경외심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날 오후 사장실. 민석은 영숙을 상석인 소파에 앉히고 직접 차를 우려내왔습니다. 비서실장이 하겠다는 것을 만류하고 본인이 직접 쟁반을 들고 찻잔을 날랐습니다. 영숙은 그 모습을 담담하게 지켜보았습니다. 며칠 전 영숙에게 물량동이를 걷어차던 그 거만한 사장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민석은 찻잔을 내려놓고 영숙의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90도로 깊게 허리를 숙였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감사합니다. 민석의 목소리는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제가 어리석었습니다. 사람을 겉모습으로 판단하고 함부로 대했습니다. 선생님이 아니었다면 저는 오늘 파멸했을 겁니다. 제 자리뿐만 아니라 제 인생을 구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민석은 한동안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영숙은 차를 한 모금 마시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고개 드십시오, 사장님. 민석이 조심스럽게 고개를 들자 영숙은 옅은 미소를 띠고 있었습니다. 사과는 옥탑방에서 이미 받았습니다. 오늘은 비즈니스 파트너로서 받은 걸로 하지요.
차가 아주 향이 좋군요. 선생님, 민석은 책상 서랍에서 두툼한 현금 봉투를 꺼내 탁자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금박이 박힌 정식 인사 발령 통지서를 함께 놓았습니다. 약속드린 보너스 10배, 아니 20배입니다. 그리고 이건 해외사업부 본부장 직함입니다. 연봉은 부사장급으로 맞췄습니다. 저희 회사에 남아주십시오. 선생님이 원하시는 대우, 복지, 권한 모든 걸 드리겠습니다. 제발 저를 도와주십시오. 파격적인 제안이었습니다. 청소부에서 일약 대기업 임원으로의 승진. 안정된 노후와 명예가 보장된 탄탄대로였습니다. 보통 사람이라면 감격해서 눈물을 흘릴 제안이었습니다. 하지만 영숙은 현금 봉투만 집어 가방에 넣고 발령 통지서는 민석의 앞으로 다시 밀어놓았습니다. 돈은 받겠습니다. 정당한 노동의 대가니까요. 하지만 자리는 사양합니다. 네, 어째서입니까? 혹시 제가 아직도 미우셔서? 아니요, 미움은 없습니다. 다만 이 회사는 저에게 너무 좁습니다. 영숙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녀는 통유리 너머의 서울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저는 지난 5년 동안 바닥을 닦으며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가장 낮은 곳에서 세상을 보는 법을요. 화려한 회의실보다 더러운 화장실에서 사람들의 진짜 모습을 많이 봤지요. 이제는 그 시선으로 더 넓은 세상과 소통하고 싶습니다. 한 회사의 임원으로 넥타이를 매는 것보다는 자유로운 통역사로 남고 싶군요. 영숙의 단호한 태도에 민석은 더 이상 잡을 수 없음을 직감했습니다. 그녀는 이미 자신보다 훨씬 더 큰 그릇의 사람이었습니다. 알겠습니다. 뜻이 그러시다면 존중하겠습니다. 영숙은 가방을 챙겨 들고 문 쪽으로 향했습니다. 문을 열기 전 그녀는 무엇인가 생각난 듯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아, 그리고 계약서 특약 사항 4번. 청소 노동자 처우 개선. 그거 잊지 않으셨죠? 민석은 자세를 고쳐 잡았습니다. 네, 절대 잊지 않겠습니다. 지하 2층 청소부 대기실, 곰팡이 냄새가 심합니다. 환기시설 고쳐주시고 겨울에 따뜻한 물 나오게 해주세요. 그리고 휴게실에 안마의자도 2대 놔주십시오. 하루 종일 허리 숙여 일하는 분들입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식대도 2배로 올리고 정기 건강검진도 지원하겠습니다. 영숙은 그제야 환하게 웃었습니다. 20년 전 외교관 시절보다 더 아름답고 여유로운 미소였습니다. 그 약속, 제가 가끔 불시에 와서 검사할 겁니다. 해질녘 강남경찰서 앞. 가을바람이 쓸쓸하게 불어오고 있었습니다. 철창문이 열리고 김달수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며칠 사이 폭삭 늙어버린 그는 죄인처럼 고개를 푹 숙인 채 걸어 나왔습니다. 경찰서 앞 벤치에 영숙이 앉아 있었습니다. 달수는 영숙을 보자마자 다리가 풀린 듯 주저앉으며 기어왔습니다. 여보. 달수는 영숙의 다리를 붙잡고 오열했습니다. 내가 죽을 죄를 졌다. 나 같은 놈은 죽어야 해. 합의금. 그 큰 돈을 어떻게 해. 영숙은 아무 말 없이 달수의 정수리를 내려다보았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같이 울며 등을 두드려주거나 악을 쓰며 소리쳤을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의 영숙은 너무나 차분했습니다. 그녀는 가방 속의 현금 봉투를 확인하고 지퍼를 닫았습니다. 그 소리가 달수의 울음소리를 끊었습니다. 일어나. 영숙의 목소리는 건조했습니다. 달수는 콧물을 훌쩍이며 쭈뼛쭈뼛 일어났습니다. 여보, 나 이제 진짜 정신 차릴게. 막노동이라도 해서 당신 빚 다 갚고. 빚은 다 갚았어. 내 능력으로. 영숙은 자리에서 일어나 달수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았습니다.
20년을 함께 산 부부였지만 영숙의 눈빛은 낯설 정도로 차가웠습니다. 달수 씨, 당신 금전적인 빚은 내가 갚았지만 내 인생의 빚은 당신이 갚을 수 없어. 지난 5년 당신 뒤치다꺼리하느라 잃어버린 내 시간과 자존심은 돈으로 환산이 안 돼. 나 당신이랑 이혼은 안 해. 아직 딸아이가 공부 중이니까. 아빠 없는 자식 소리 듣게 하고 싶진 않아. 그게 당신한테 주는 마지막 기회이자 버리야. 달수는 멍하니 영숙을 바라보았습니다. 영숙은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대신 이제부터 내 인생은 내가 살아. 당신 밥 차려주고 사고 치면 수습해주는 아내 한영숙은 이제 없어. 한 집에 살되 각자 벌어서 각자 살자. 당신도 이제 당신 몫을 해. 더 이상 나한테 기대지 마. 이것은 조론 통보이자 가장으로서의 독립선언이었습니다. 달수는 영숙의 기세에 눌려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영숙은 뒤도 돌아보지 않고 먼저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가자. 딸아이한테 전화는 해야지. 달수는 멀어지는 영숙의 뒷모습을 보며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 뒷모습이 너무나 거대하고 단단해 보여서 감히 다가가서 팔짱을 낄 엄두조차 나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저 죄책감과 고마움이 뒤섞인 감정으로 영숙의 그림자를 밟지 않으려 조심하며 묵묵히 따를 뿐이었습니다. 어둠이 내린 거리에 가로등이 하나둘 켜졌습니다. 영숙의 그림자가 길게 뻗어나갔습니다. 그 그림자는 더 이상 굽어있지 않았습니다. 1년 후 인천국제공항 출국장. 공항 로비의 대형 TV 뉴스 화면에서는 YS그룹의 소식이 흘러나오고 있었습니다. 앵커 YS그룹 최민석 사장이 올해의 가장 존경받는 기업인 대상을 수상했습니다. 특히 사내 청소 노동자 및 비정규직들의 처우를 획기적으로 개선하여 상생 경영의 아이콘으로 떠오르고 있는데요. 소감 들어보시죠. 화면 속 최민석은 1년 전보다 훨씬 세련되고 여유로운 모습이었습니다. 그는 트로피를 들고 겸손하게 말했습니다. 최민석, 이 모든 영광을 저에게 진정한 리더의 자격을 가르쳐 주신 저의 스승님께 돌립니다. 그분은 저에게 회사의 품격은 로비의 대리석이 아니라 그곳을 닦는 사람들의 미소에서 나온다는 것을 알려주셨습니다. 출국장에 서 있던 영숙은 그 뉴스를 보며 피식 웃었습니다. 스승님은 무슨, 말은 번지르르하게 늘었네. 그래도 약속은 지키니 다행이야. 영숙의 모습은 1년 전과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칙칙한 작업복 대신 세련된 베이지색 트렌치 코트를 입고 목에는 화사한 실크 스카프를 둘렀습니다. 굳은 살 박인 손은 이제 대걸레 자루 대신 고급 캐리어 손잡이를 잡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곁을 지나가는 사람들이 힐끔힐끔 쳐다보았습니다. 예전의 시선이 동정과 무시였다면 지금의 시선은 동경과 호기심이었습니다. 안내방송이 흘러나왔습니다. 파리행 에어프랑스 285편 탑승을 시작합니다. 영숙은 여권을 챙겼습니다. 이번 출국은 국제노동기구 ILO의 특별 초청을 받아 시니어 여성 노동자의 인권과 비전에 대해 기조연설을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청소부였던 그녀가 이제는 전 세계 노동자들을 대변하는 목소리가 되어 파리로 가는 것입니다. 게이트로 향하는 영숙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딸이었습니다. 엄마, 파리 도착하면 연락해. 아빠가 엄마 좋아하는 김치찌개 끓여놓고 기다린대. 아빠 요새 요리 실력 늘었어. 철들었나 봐. 영숙은 옅은 미소를 지으며 답장을 보냈습니다. 알았어. 아빠한테 빨래나 밀리지 말라고 해. 엄마는 이제 진짜 비행기 탄다. 영숙은 휴대폰을 주머니에 넣고 당당하게 출국 심사대로 걸어갔습니다.
통유리창 너머로 눈부신 햇살이 쏟아져 들어와 그녀의 전신을 감쌌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누군가의 아내, 누군가의 엄마 혹은 바닥을 닦는 이름 없는 청소부가 아니었습니다. 한영숙. 그녀는 오롯이 자기 자신의 이름으로 인생에서 가장 빛나는 순간을 향해 날아오를 준비를 마쳤습니다. 그녀가 걷는 걸음마다 경쾌한 구두 소리가 공항 가득 울려 퍼졌습니다. 또각, 또각. 그것은 세상 그 어떤 교향곡보다 아름다운 그녀의 인생 제2막을 알리는 행진곡이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한 인생 역전 성공담이 아닙니다. 누군가의 엄마, 누군가의 아내라는 이름 뒤에 숨겨져 있던 진짜 나를 되찾는 치열한 투쟁기입니다. 가장 낮은 곳에서 묵묵히 바닥을 닦던 영숙의 손은 사실 세상 그 무엇보다 빛나는 보석을 쥐고 있었습니다. 편견의 벽을 실력으로 부수고 당당히 파리로 향하는 그녀의 뒷모습이 나이라는 숫자에 갇혀 꿈을 망설이는 세상의 모든 시니어들에게 작은 위로와 용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당신의 가장 빛나는 순간은 과거가 아니라 바로 오늘입니다.